6번째 토크감리. 김대중 정치학교 제10기 무지개팀.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 최윤석. 세상을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다. 국난을 기회로 바꾼 선구자적 안목과 실사구시의 기록. 이부피. 89피. 212의 기록은 준비된 지도자가 어떻게 파국에서 국가를 구하고 선진 정보와 국가의 초석을 닦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1.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다. 소때 판문점을 넘다는 통일이라는 환경적 요소 중 하나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지환이고, 금강산 관광은 사색 하위일 것입니다. 이로써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 대한민국 역사의 대사건 중 하나고 생각합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을 정주영 회장의 소떼가 넘어가는 장면은 사색 하위가 어떻게 현실의 벽을 허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옥중과 망명 시절부터 사유해온 햇볕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첫걸음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평화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현명한 차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순진하거나 유약한 정부가 아님을 강조하며 현실 감각으로 대북 관계의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2. 행동하는 양심의 용기와 확고한 신념. 기적은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특히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는 한국 국민의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과 나는 이처럼 값지게 얻은 민주주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P114.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와 땀, 즉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천은 행동하는 양심의 용기와 확고한 신념일 것입니다. 사성강명하신 김대중은 신념을 놓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흘리신 피와 땀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씨앗을 만들었고, 그 씨앗을 대한민국에 심고 자라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어서도 자신의 신념을 다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로 살아서 다하지 못한 신념을 죽어서도 계속하기 위해 제 육고를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뿌려달라고 한 제 마음과 같을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정보와 대국을 향한 위대한 설계. 지식정보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인류의 역사는 시대의 격변기마다 새로운 승자를 배출해 왔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영국을 세계의 패자로 만들었고, 19세기 말 중무장대 산업을 위주로 한 제2차 산업혁명이 독일과 미국을 세계시장의 강자로 만들었다. 이제 21세기 지식혁명의 시대에는 새로운 강국이 출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나는 믿었다.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으며 수천 년 동안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문화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실리콘밸리를 찾았다. 그때 만난 스탠퍼드 교수가 내게 말했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는 거대하지만 21세기 정보 산업이 경제 전체의 15%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지식정보화 대국, 그것은 우리 한국이어야 했다. 21세기의 최대 강국은 바로 우리나라여야 했다. 우리 국민처럼 교육과 문화 수준이 높고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19세기 말에는 근대화의 지체로 산업혁명 대열에서 뒤떨어졌다. 그래서 100년 동안을 고생했다. 이런 시련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나는 신임 정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정보 대국으로 가야 한다고. 다행히 그는 실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P15만 5156.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의 물적 유통을 위한 산업의 대동맥이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지식 정보화 시대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지식의 대동맥을 구축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빨리빨리 문화를 정보화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속도 스피드로 치환되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통해 미래 사회는 속도 스피드가 지배할 것임을 예견하고 이를 위해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IMF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망만 깐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인터넷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T 기업들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지식정보 기반의 선진국으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준비된 리더 김대중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진맥하고 전망하는 선구자적 안목을 가졌습니다. 나이 먹으면 보수가 된다는 통념을 깨고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공부하며 정보화 강국의 꿈을 실천했습니다. 일본보다 앞서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IT 강국이 된 것은 그가 감옥 안에서 600권의 책을 읽으며 준비했던 사색의 힘이 현실의 승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닦아 대한민국 경제의 몸집을 키웠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두뇌를 깨우고 전 세계를 향한 디지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며 수정을 거듭했던 김대중 정신의 근본인 실사구시적 진화가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4. 한류의 역습. 과거 우리 사회는 일본 문화를 저질 혹은 침략적이라 규정하며 철저히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리더 김대중은 금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이미 음성적으로 일본 문화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실익이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리더 김대중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저력을 믿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가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넘어 세계로 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공법을 선택하셨습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 반성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명문화하며 문화개방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해 단계적 개방을 했습니다. 1998년 1차 개방영화, 만화 등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점진적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산업이 적응하고 자생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는 실사구시적 접근이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라는 강자와 직접 경쟁하며 우리 대중문화의 질적 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문화의 유입을 막기만 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반대로 일본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보아,
동방신기부터 시작된 일본 내 한류 열풍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쓰는 기초 체력이 되었고 한류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은 순진하거나 유약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쇄국 최악보다는 개방을 통한 공존과 도약 차선 이상의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5.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디지털 기적. 초고속 인터넷망은 유무형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적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와 정보에 있다는 확신 아래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K-팝, K-드라마 한류의 성공은 김대중 정부가 닦아놓은 디지털 인프라와 문화, 지능 정책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 물자의 이동을 도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정보의 이동을 도왔다면 일본 문화 개방은 그 길 위를 달릴 문화라는 고성능 엔진을 장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일본 문화를 두려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우리 문화인 한류를 소비하게 만드는 패기 있는 조상의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6. 사람을 향한 충과 국가가 실천하는 효. 일충의 혁명 국가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충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흔히 국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하면 잘못하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충의 대상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도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충의 대상은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충의 대상이 내 곁의 모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곧 나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을 바르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P160. 이 말씀은 지본지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국가라는 거대 담론지환에 매몰되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버리고 내 곁의 사람 국민이라는 본질지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될 때 비로소 철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통찰은 김대중은 왜 평생을 바쳐 민주화 투쟁을 해왔는지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효의 현대화 개인의 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현대 복지, 국가의 틀 안에서 재해석한 사회적 효도 개념은 김대중식 실사구시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항상 분노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경로사상을 받들어 노인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사회적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의 개인적인 효와 국가의 사회적인 효가 합쳐져서 노인들을 바르게 모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P160. 준비된 리더 김대중은 변화하는 가족제도와 사회구조를 정확히 진맥했습니다. 효도라는 도덕적 의무를 개인에게만 지우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가가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훗날 대한민국 복지체계의 근간이 된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씨앗은 바로 이 사색 하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현실의 혹독함 속에서도 후손들에게 원망받지 않는 조상이 되겠다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씨앗이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화기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넘겨주어서 끊임없이 이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김대중 재단이 있고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 김대중 재단의 역사적 소명이고 우리 김대중 정치학교 학생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재단의 일원으로서 김대중 정치학교 10기로서 지본지환 사색하위의 정신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최악을 막고 차선의 지혜를 실천하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파수꾼이 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